두 번째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뭐 이 검단 스마트 시티 결국 무산됐네요. 네. 야,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이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유종복 시장이 아랍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가지 않았나요? 가가지고 했는데 같이 갔었죠. 뭐 이것도 뭐 좀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면서 힘 있는 인천시장, 힘 있는 시장 우리 유정복 시장이 수행과 함께 따라간 거죠. 동행을 해서 예. 거기서 두바이 그 스마트 시티 두바이라고 네. 하는 곳과 투자 의향서를 받아서 이게 일이 시작된 건데 네. 이게 이제 1년 6개월 만에 협상 종료를 지난 17일 날 선언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성수 팀장님 보니까. 그 두바이를 갈 때 안종범 경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정책수석이었지만 그때는 경제수석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이거를 이제 1호 이 외국 투자의 그 가장 1호로 이게 발표했던 게 이제 이 두바이 스마트 시티라고 했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년 됐나요? 1년 한 6개월 정도 된 1년 6개월. 작년 3월 초에 가서 양해각서를 받고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종료 선언을 한 것까지 보면 한 1년 6개월. 근데 이러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부분이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완전 무산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고 그동안에 이게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금융 비용이 발생되는 이 검단 이 스마트 시티 또는 세빛 도시 계획이었는데 네. 어마어마한 이 빚을 떠안게 되는 도시공사가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1년 6개월 그냥 허송세월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냥 신기루만 했다가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번에 무산된 이유는 거기가 스마트 시티, 검단 스마트 시티가 검단 전체 개발 계획 중에서 보니까 면적이 140만 평입니다. 제곱미터로 따지면 평방미터로 따지면 470만 제곱미터. 네. 140만 평이면요.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좀 가늠하실 수 있겠죠. 예, 예. 굉장히 넓은데 이게 얼마로 이 두바이 스마트 시티가 사기로 했냐면 2조 6천억에 사기로 했습니다. 매입을 하기로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그중에 사업 이행 보증금 10%인 2,600억을 먼저 납부해라. 네. 그래야 매각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2,600억을 못 내겠다. 인천시에서 2,600원 안 넣으면 당신네들을 어떻게 믿고 이거를 매각을 진행하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돈을 못 낸다고 하니까 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40만 평이면 얼마나 넓은지 제가 계산을 하고 또 이게 평당 얼마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에 줬냐면 이게 2조 6천억이면 평당 185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의원님 송도 같은 땅에 지금 조성원가가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네, 시간 3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검단 거기가 원당 지역이나 거기 이미 꽤 개발 소지가 있어서 땅값이 꽤 올라 있는 곳입니다. 평균 지금 거기 가서 일반적으로 살려고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500 이상 되죠. 근데 그거를 정말로 깎아가지고 185만 원에 140만 평을 2조 6천억에 매각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한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시중 단가가 한 500 정도 되고 조성원가만 따져도 한 3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그 중에 10%도 안 내는 그곳과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예. 그 두바이 스마트 시티라는 회사가 인천에서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어긴 사례가 몇 가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곳과 마치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유정복 시장이 부풀려서 검단에 사는 우리 시민들에게 헛바람을 줬나요? 바람을 넣다가 1년 6개월 만에 포기한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인천 시민에게 정말로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건 큰 사기죠, 사기. 이미 인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이나
파주나 부산 등에서도 이 두바이가 마치 자기네가 돈이 많은 것처럼 약정을 하고 뭔가 싸게 하려다가 뒤집어 엎은 그런 사례가 있는 곳을 마치 협상을 해서 잘 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산되겠고 대신 뭐 거기를 그 스마트 시티는 아니고 세빛 도시로 잘 만들겠습니다. 2023년까지. 세빛 도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파트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당초 검단 신도시죠. 당초 사업. 그렇죠. 예, 예, 예. 그 강병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파주하고 부산이나 이런 데서 유사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은 이번에 인천시가 그 다행스럽게 저는 뭐 이게 무산된 걸 발표한 이후에 이제 우리 시 집행부 이제 시장이나 도시공사 사장한테 어쨌든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자 봐라 파주시라든가 부산이나 이런 데가 왜 최종 협약을 안 했겠냐. 똑같은 거다. 이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를 덜 하고 위험성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네. 옛날에 그런 우리 그 전임 그 안상수 시장님 때 그런 모든 민간 사업자 각 이 투자 유치나 개발 계획들이 다 허점투성이었어요. 뭐 사업 보장만 해줬지. 뭘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기부 체납한다 이런 것만 내용에 있었지. 네. 그걸 안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종료하고 누구 책임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먹튀했잖아요. 먹튀 지금. 자기들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근데 이번에는 1년 넘게 이 전력이 있는 그런 이 시행사가 추진한 사업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정확하게 480억 해서 960억인데 이자에 대한 손실이 우리 인천시 480억 도시공사 480억 LH 480억 예. 결국은 LH는 인천시가 하는 거를 그냥 따라만 오고 지켜만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산 발표해서 이제는 우리 시에 이걸 다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LH 입장에서는 청구가 가능해요? 청구할 수 할 있다고?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LH가 이 검단 세빛도시 1, 2, 3단계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그 손실된 부분을 보전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진짜 그 손실을 우리한테 떠넘길지는 아직 그 구체적인 청구는 안 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조성원가에 주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검단 이 스마트시티 조성하면서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그렇죠, 지정 그렇죠. 여부였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이 아랍을 갔을 때 문제점은 그 안종범 수석이 같이 동행했다가 와서 예. 사실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지금 너무 지정된 게 많아서 그렇죠. 영종이라든가 용유무이라든가 기존 지정된 청라라든지. 것도 막 해제하고 그렇죠. 축소하려고 하지요. 이런 상황이고 이미 송도에 지정해서 6809 아직 미개발지가 수십만 평 또 1109 이제 매립해서 매입하고 있는 뭐 중인데. 100만 평이 넘는 이런 데가 막 널려 있잖아요. 우리 영종의 공항공사가 1000만 평 지금 네. 이 조성해 놓은 게 아직까지 거의 80% 이상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경제자유구역을 또 지정한다는 건 정부 정책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을 갔다 와서 마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줄 것처럼 이 안종범 수석이 네. 이러면서 국토부나 이 산자부나 이런 데가 마치 이렇게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단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와 이거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한 거잖아요. 주변이. 역시 힘 있는 시장이구나. 그렇죠. 결국은 지금 다 쪽박 차서 난리잖아요. 지금 어젠가 언제도 검사문가 어디 계속 이 검단 스마트 시티 다시 재협상하라고 시위도 했고 또 한 만여 명의 또 이 서명을 해서 또 지금 진정서도 내고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게 그 용유 무의지구도 그랬잖아요. 거기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냥 몇 년 동안 8년 동안 묶이고 하다가 그냥 거기도 그냥 무산되는. 캠펜스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캠펜스키 자체가 사업성이 없고 그런 거를 거기다 8조 사업으로 ACT를 뻥튀기를 하니 국가 유산의 가장 큰 왜 개발 지자체 사업이었던 거죠. 장들만 되면 왜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거에 대한 분간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지금은 이제 검단 스마트 시티가 거의 이제 뭐 이제 부산 됐으니까 뭐 어젠가 오늘이죠. 오늘 이제 인천시에서 세빛 도시로 뭐 원래 계획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전 이제라도 그거는 굉장히 그 고무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경기가
2008년부터 침체됐다가 2011년까지 아주 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사실은 11년 후반 12년 13년 다시 일부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한 3, 4, 그렇죠. 5년 동안 소형 주택 보급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실은 이게 호조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검단 세빛도시는 그 9억 원을 들인 이 인천 도시공사 재정 건전화의 핵심이 문제 해결 사업이에요. 네. 부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2014년에 그 베인인 컴퍼니라고 하는 이 용역회사에 9억 원이라는 무려 이 돈을 들여서 이걸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미 수립한 적이 있고 그렇죠. 경기가 더 침체되기 전에 빨리 이 우리나라가 108%에 대한 주택 보급률이지만 실제 자기 주택 소유 비율은 56%가 되지 그거밖에 반도 안 안 되기 되는 거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소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이런 공급지를 빨리 손절매야 된다. 이게 용역 결과였는데 지금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참 뒤늦게나마 참 이거 다행인데.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고 유종복 시장의 제 투자 유치, 외자 유치 1호 사업에서 이렇게 허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네. 뭔가 다른 이권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스마트 시티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돈이 많은 걸로 우리가 두바이라고 하면 그렇게 착각했는데 실제로 이 검단 스마트 시티 전체 사업비가 4조 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70%인 2조 8천억 원을 파이낸싱 그러니까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한 파이낸싱으로 유치하려고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조 원 중에 2조 8천억 거의 3조 가까운 돈을 빌려서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아무 돈 들이지 않고 일단 땅을 먼저 계약을 해주면 네.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와 가지고 이게 땅을 일단 매입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해나가겠다는 전형적인 그 두바이 사기꾼들한테 걸린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뭔가 깊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런 능력은 못 되고. 근데 이게 언론상이나 이제 이렇게 시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뭐 도시공사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손절매를 하는 것이 이자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원한이 있었던 문제를 지금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계속 8월 달과 10월 달 이렇게 계속 논평을 통해서 무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부로서도 굉장히 큰 용기가 아니었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그러니까 것도 있습니다. 정경준 늦었지만 말씀하셨지만 다행이죠. 네. 예. 자, 이게 이제 시행사가 SCK예요. 검단 그 스마트 시티 코리아라고 해서 자본금이 50억이잖아요. 53억. 네, 53억.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5조짜리를 이 53억. 국내 4조짜리를. 이 파이낸싱을 해서 돈을 끌어다가 거창하게 만들고 자, 그냥 알짜배기 땅이나 사업들을 분양한다. 뭐 3천억, 4천억 분양한다. 땡기는 거죠. 땡기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 그거 방치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원히 검단 세빛도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진짜 그러한 이 골칫덩어리가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었지만 비록 960억의 이자 손실과 또 하나는 그 1년 동안 이게 사업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그 당초 세빛도시 토지 매각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기회 상실 이건 있었지만 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늦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이 시 집행부로부터 벌어지는 이런 큰 프로젝트 이거를 중간에 계속적으로 점검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역할을 뭐 시민사회뿐만이 아니고 시의회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좀 일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이게 좀 왜냐면 다 터진 다음에 이렇게 돼 보니까 이 투자유치 사업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사업이 아닌 거예요. 진행 중이냐. 네, 그리고 이러한 그 협의 과정은 협의 과정. 그 당사자와의 이런 건 비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노출되면은 또 다른 경쟁사들이나 이런 데 정보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의회에 보고돼서 의회에서 뭐 승인이나 의회에서 우리 인천시 관련한 부분이 뭔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는 거를
이거를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다음에 막 오니까. 하여간 뭐 검단 스마트 시티 뭐 이게 좀 했지만 인천이 지금 최근에 인구 300만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로 뭐 전국 이제 3대 이제 도시로 이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숫자나 어떤 이런 인구수에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허황된 그럼에도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이제 좀 극복될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서구에 사는 24개 시민 단체라고 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재협상하라고 했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조금씩 돈을 모아놨던 사람들이 뭐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어디랑 재협상을 하라고요? 두바이랑 두바이랑 다시 재협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해 보자면 그러면 그렇죠. 기대 심리가 있어서 조금씩 자기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뭔가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협상 결렬 종료하니까 갑자기 얼마나 이불 개인의 손해는 또 크겠습니까? 안타까운. 저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재협상하는 건 가족 불가하지만 단위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막 그렇죠. 부모님 돈 그게 바로 시민의 피해가 아닙니까? 그걸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행정의 역할이 오히려 바람 넣어가지고 한 집안이 풀려놓고 망가지는.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서까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럼 폭삭 반값 반토막 나면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날리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은. 하여간 뭐 이번 이 검단 스마트 시티 이 사업 무산 이런 사례를 우리 진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시민 사회나 또 우리 의회나 좀 더 이 감시의 눈초리를 좀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습니다.